번째 이야기. 이것은 선생님이 작년에 친구들과 중국에 관한 키워드를 주제로 서클랩을 진행을 한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구 최다 1위. 중국은 인구 세계 최대 1위죠. 짜장면, 중국 전통 음식. 당후루. 요즘 인기짱인 탕후루의 유래가 중국이어서 이거를 보면은 탕후루는 원래 북경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간식이에요. 긴 나무 막대에 여러 가지 과일을 끼워서 달콤한 시럽을 바른 뒤에 굳혀 만든 것입니다. 만리장성. 중국어로는 앞에 만리를 떼고 장청이라고 합니다. 중국 여행 갔을 때 정말 길어 신기했음. 중국 역대 왕조들이 이제 유목민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 세운 성벽이죠. 중국인들은 장청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만리를 넘어서 13,000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전족. 작년 통합사회 시간대에 인권 관련하여 인상 깊었음.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땅이 매우 크다. 그렇죠.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인구가 많다. 그리고 땅이 넓다. 겠죠. 지파오. 중국 전통의상. 제주도. 이 친구는 왜 제주도를 떠올렸을까? 지금 제주도는 무비자로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졌죠. 중국인들이 많다. 그래서 중국 제주도를 떠올린 듯하네요. 조선족 보이스피싱. 조선족만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이 많다. 네, 그렇죠. 무역전쟁. 우리나라에도 영향.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정치적 측면, 기술적 측면, 뭐 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죠. 틱톡, 유튜브 광고에서 맨날 화장해서 맨날 화장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황사 심각, 미세먼지.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죠. 이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발전함에 따라서 넘어오는 것이 많아진 것 역시 사실입니다. 유튜브 제재 처음 봤을 때 인상 깊었음. 중국은 검열 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라인 통제가 심한 편이에요. 뭐 대만 시위나 뭐 홍콩, 대만 문제, 홍콩 시위 등 뭐 정치적 민감한 사안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도록 자체 플랫폼인 웨이보나 뭐 틱톡이나 뭐 바이두 이런 중국 외 지역 사람들과는 격리된 웹 공간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서클맵 보겠습니다. 세계 어딜 가든 중국인이 많다. 역시 인구를 떠올려줬고요. 펑티모, 네, 펑티모인 것 같아요. 고양이송을 부르고 있는 인터넷 방송 BJ 연봉이 100억일 만큼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을 뿐더러 한국인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다. 여기 연봉을 언급해줘서 선생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19년에 65억. 이라고 기사에 나오긴 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기타 수익까지 하면 뭐 100억이라는 게 과언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중국은 그만큼 좀 시장 규모가 크니까요. 마약을 일정량 이상 하면 사형이라는 법이 정말 놀라웠다. 그렇죠.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이 친구는 장래희망이 경찰이라서 그런지 이 마약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줬네요. 게임하다가 중국인을 만나서 타이완 넘버원이라고 하면 정말 크게 화를 낸다. 네. 이게 선생님도 보니까 뭐 게임에서 중국인들의 비매너 행위를 할 때 이제 화가 난 한국인들이 타이완 넘버원이라고 하면 얘네가 좀 반응을 하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뭐길래 중국인들이 이렇게 온화하게 있다가 극명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중국은 일국양제라고 합니다.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라고 해서 일국양제라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인 거예요. 대만은 23번째의 성, 지방정부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타이완 넘버원이라고 하면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중국인들이 뭐 자의적이던 아니면 남들이 보고 있어서 타의적이든 간에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하이, 상해죠. 외탄, 동방명주 등 여러 관광 명소가 있는 상해는 중국에서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도시입니다. 네, 상해를 떠올려줬고요. 마라라고 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타고 있는 마라 음식, 마라탕, 마라샹궈 등 음식을 가려 먹는 저에게도 자꾸 떠오르던 음식이었습니다. 확실히 마라 열풍이 있긴 했죠. 연예계 산업, 중국어를 배우는 것에 더욱 열중하게 해주었던 잘생기고 예쁜 배우와 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 좋아하는 스타가 있는 게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동기부여는 되겠네요. 중국 정부, 중국의 현대문화를 수용하고 있지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중국 정부. 확실히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는 해도 가끔 얘네가 공산주의 국가지라고 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온라인 제재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공산당, 유일당 체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당이라고 하면 공산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길고 깊은 중국의 역사. 그렇죠. 황하 문명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상주를 거쳐서 중국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한나라, 춘추 전국시대, 중국 역사상 최고 전성기였던 당나라, 송나라, 금원명청 이렇게 해서 뭐 중화민국이 수립이 되고 이후에 모택동에 의해서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판다. 굉장히 귀엽게 그려줬어요. 중국에서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판다.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판다를 죽이면 사살이라고 농담이 들려온다. 진실입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의 인구. 중국의 인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14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은 한 5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15억은 거뜬히 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확한 인구의 숫자는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한 가구 한 자녀라는 산하 정책을 실시했지만 2016년부터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처음에는 인구가 곧 힘이지라고 해서 출산 장려를 펼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지.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곧 의식주 문제에 직면을 했고 한 가구 한 자녀라는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작용이 생겼죠. 인권 문제라든지 남아 선호 사상, 태어났어도 호적을 가질 수 없는 헤이하이즈, 검은 자식들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2016년에는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요거를 보시면 부모 원숭이가 두 자녀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 이후에 곧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19년도에 발표된 이 우표에는 새끼 돼지 자녀들이 3마리죠. 있는 걸로 봐서는 곧 아직 공표하진 않았지만 이 정책이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짜장면의 기원. 짜장면은 원래 중국 산동 지방의 가정식이다.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1883년 한국에 건너오게 되었고 한국으로 귀화하겠습니다 라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거죠. 1905년 차이나타운의 공화촌이라는 식당에서 한국인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한국식 짜장면을 선보였다 해 라고 했어요. 중국 짜장면과 한국 짜장면의 최대 차이점은 선생님이 봤을 때 한국은 되게 단맛이 강해요. 하지만 중국은 짠맛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공화춘. 여기에서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한국식 짜장면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들어는 반나 전족. 전통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악습이었습니다. 네, 명청나라 시대에 유행을 했던 것이고요. 여성의 발을 천으로 꽁꽁 동여매어 성장을 멈추게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하죠. 이 전족을 하면 발등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발 모양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걸을 때도 이렇게 총총총총 발끝으로 걸어야 했기에 등뼈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튀어나와서 서 있는 자세도 이상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정말 전통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악습 중의 악습이라고 할 수 있죠. 4. 중국의 면적. 중국의 면적은 세계 세 번째로 크며 한반도의 44배입니다. 네, 중국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북경이죠. 4개의 직할시, 북경, 천진, 상해, 총칭 이렇게 4개의 중요한 직할시가 있고 소수민족들이 주로 사는 자치구, 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개의 성 그리고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와 홍콩이 있어요. 여기에서 대만은 중국에서는 23번째 성으로 간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2015년에 하남성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사직서로 딱 이 10자 남짓한 내용이 중국 SNS를 뜨겁게 달궜다고 합니다. 이 사직서는 실제로 승인되었어요. 자, 사직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世界那么大 세계가 이렇게 크다. 我想去看看 내가 하고 싶다.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세상이 이렇게 넓으니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싶네요. 라는 이 말이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선생님도 중국을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那么大예요. 중국이 이렇게 크네? 라는 건데 중국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했을 때 내몽고 여행을 계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내몽고를 2번을 가봤는데 이제 북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북경에서 내몽고까지는 주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친구한테 내몽고까지 기차로 얼마나 걸려? 가까워 12시간 이렇게 무심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할 말을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5. 중국의 지파오. 중국의 치파오죠. 청나라 시대에 형성된 중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치파오라고 하면 이런 복장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지금 중화TV에서 연희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무협극을 봤을 때는 주로 이 지파오, 청나라 시대 배경은 치파오 요거를 많이 입고 있죠. 치파오는 원래 남녀 의상 모두를 이르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원피스 형태의 여성 의복을 지칭한다. 원래는 길이가 땅에 끌릴 만큼 이렇게 길었어요. 하지만 현대 치파오는 실용성을 보완해서 대중적인 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개량 한복이 있듯이 중국도 이 개량 지파오를 평상시에 잘 입고 다닙니다. 물론 상의 짧은 개량 지파오가 많은 것 같아요. 틱톡 얘네 뭐야? 라는 건데 틱톡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겠죠? 15초 정도의 짧은 영상을 쉽고 자유자재로 편집을 한다. 아까 서클맵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이 틱톡은 뭐 춤, 립싱크, 풍경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짧게 자유자재로 편집을 할 수 있죠. 이 틱톡의 인기를 등에 업고 바이트 댄스는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유니콘으로 성장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틱톡의 창시자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틱톡의 창시자는 83년생 중국의 짱이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이후에 이제 IT 업계에 발을 들였고 온라인에서 모바일 옮겨가는 추세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16년도에 이 틱톡을 만들게 이릅니다. 5년 내에 유튜브를 따라잡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추세로 봐서는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젊은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는 편이에요.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든가 이 틱톡의 짱이닝 이런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많은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후에 어떻게 중국과 연결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때 중국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은 마라 열풍이었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렇게 시들해진 것 같긴 하지만 주춤하지만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이제 마라탕 가게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자, 치킨, 라면, 편의점에 여러 제품들도 마라를 접목을 해서 많이 출시를 했었죠. 이 마라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면 이 마는 얼얼한 산초 맛, 라는 매운맛이에요. 이 마라는 이제 쓰촨이라고 사천성의 음식이고 사천성 자체가 기온이 높고 습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이 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골라서 이 육수, 탕이 국물이에요. 육수에 담으면 마라탕이 되는 거고요. 볶아서 주세요. 그럼 마라샹궈가 되는 겁니다. 8. 중국의 연애산업. 웹소설을 각색한 드라마가 강세. 여기 진정령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디션 프로는 주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오디션 프로가 상당히 성행을 했어요.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청춘윤이라는 지금 시즌2에서는 우리나라 블랙핑크 그 멤버죠. 리사가 댄스 멘토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오디션 프로라는 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 투표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멤버로 구성을 한다? 이것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는 약간 맞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뭐 주춤하는 주요 원인은 아닐 테지만요. 1. 중국 웹툰에 기반은 아이치, 유쿠, 텐센트 등 스트리밍 업체의 안정성이 있다. 중국 드라마에는 짙은 문화적 색채와 현 중국의 지향점을 알 수 있다. 지금 순위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여기 친해적 열애적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남주가 프로게이머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 사실 중화 사상이 좀 드러나 있긴 합니다. 뭐 우리 중국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만 해. 뭐 이런 대사들이 좀 종종 출연하긴 하지만 중국이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I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 있어서 선생님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여기 넷플릭스에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봐도 괜찮을 듯 하네요. 3.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 복원, 문화 한한령 해제 임박했나. 우리 16년도에 사드 갈등이 있었을 때 중국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 긍정적인 물결을 타고 다시 카테고리를 복원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해제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9. 팬더 밀반출은 사용? 중국 쓰촨 사천성에 자이언트 팬더 보호구가 있어요. 중국은 팬더에 관한 엄격한 법을 정해서 다른 나라에 팔거나 밀반출하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위반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국은 이제 그 자국에 중요하다고 필요하는 국가에 이 팬더를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팬더 외교를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16년도에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왔습니다. 그만큼 팬더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국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중국의 왕홍. 2019년은 중국 왕홍 경제의 폭발 시기. 도대체 왕홍이 뭐야? 라고 되묻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왕은 인터넷을 뜻합니다. 홍은 이제 홍색,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죠. 붉은색. 잘 나가다, 인기 끌다, 뭐 핫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국 왕홍은 개인이 브랜드가 되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왕홍은 웬만한 이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팔로워가 몇백만 명, 많게는 천만 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펑티모 역시 우리나라의 고양이송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펑티모 역시 굉장히 잘 나가는 왕홍이고요. 포니도 네이버 팔로워가 800만 명이 육박합니다. 이 타오바오 입점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틱톡, 왕홍의 주요 플랫폼이며 여러 챌린지를 이용해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처음에 제품을 홍보를 할 때 이 왕홍들을 섭외를 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해요. 선생님도 며칠 전에 백화점을 한번 이렇게 돌다가 왕홍이 실시간으로 이 제품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그거는 선생님도 처음 봐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어서 한동안 이렇게 구경을 조금 하다가 왔는데 이 왕홍 경제 앞으로도 굉장히 성행을 할 것 같습니다. 10일 중국의 마약 처벌. 중국은 마약 유통사범일 경우 내 외국인 불문 실제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최근 러닝썬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한 중국인이 마약 유통 판매 혐의를 받았는데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이 극형을 처한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처벌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거겠죠. 사실 이 마약 관련해서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아편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아편 전쟁 결과 홍콩이 영국령이 되었고 딱 보기에 중국 종이 호랑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수 열강의 침입을 받았고 결국 북경까지 함락되었죠. 이때가 중국 최대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이 좀 해소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취합을 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선생님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따자 싱쿨러 수고했습니다.